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다 끝났죠? 예,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주가 힘차게 시작할 건데요.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죠. 근데 현재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뒤로 하고 앞으로 어떤 섹터가 올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대비를 하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바이오 미 암호화폐가 진행 중입니다. 자, 코스피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어제 그 단기적인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뒤에서 한번 보고요. 지금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얘들은 트랩 스윙이죠.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형성됐죠.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상승 추세선 밑에 와 있잖아요. 근데 맞고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여기 밑꼬리를 달았고 이 상승 추세선이 움직일 때 여기서 상승을 최대한 하지 못하고 떨어졌죠. 이게 뭐죠? 페일러 스윙이죠. 트랩과 페일러 스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일러 스윙이 진짜라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어디까지? 예, 여기 지지선까지요. 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여기 상승 추세선 하단은 맞았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두 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기 그 2600대의 지지선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이 투자의 기준봉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를 보시면 어떤 케이스로 움직였죠? 예, 케이스 1번이죠.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거. 개파락 이후에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거였는데 개파락은 아니었고요. 일단은 하락 이후에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케이스 1번으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바닥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케이스대로 흘러가고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K 면역 항암제 주목받을까? 미 아마케 ACCR 막 올랐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 아마케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ABL 바이오, 뭐 브리치 바이오 테라퓨틱스 등등등 여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는 안 가지고 저는 익절했었죠. 예, 한미약품 우리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좀 보고요. ABL 바이오 제 주력 바이오 종목이죠. 그리고 파맵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네요. 예. 오늘 좀 많이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아마케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막 발표했다 뭐 관계자랑 얘기를 나눴다 뭐 NDA를 맺을 것 같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바이오 관련 행사는 종목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좀 체크해보고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 미 아마케가 진행 중이라서 그렇구나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윗꼬리를 달고 떨어질 확률이 높은 그 재료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승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오프닝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리오프닝 섹터. 리오프닝 섹터 굉장히 많죠. 예. 코로나 이후에 주목받을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 달 전부터 저는 하나투, 호텔신라,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 주들 이렇게 그 매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쁘지 않고요. 호텔신라만 좀 지지부진하죠. 예, 근데 최근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가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이거는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리오프닝으로 들어갔지만 리오프닝의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없다는 거를 예, 좀 시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뭐 홀딩하고 있을 예정이고 얘도 뭐 폭락할 일은 없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다른 측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지수 대비 섹터 움직임을 비교해 봤습니다. 코스닥 그 타이거 코스닥 150을 봤어요. 코스닥 지수 움직임을 추종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하락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섹터가 특히 150 상위권 종목이요. 근데 타이거 화장품을 봤어요. 리오프닝 중에 화장품을 보려고 합니다. 화장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폭락 이후에 많이 상승을 했었다가 조정을 크게 보이고 있어요. 왜냐? 리오프닝이 좀 지연될 것 같다라는 우려 때문이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두 개 차트를 놔두고 보면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하죠? 예, 합쳐봤습니다. 합쳐보면 지금 코로나 하락 이후부터 볼게요. 예, 코로나 하락 때는 뭐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다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은 이 코로나 폭락 최저점 이후에 87%가 올랐어요. 현재까지요. 현재가까지. 근데 화장품은 현재 32%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 일단은 코스닥 상승치 대비 화장품 관련 섹터가
충분히 상승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면 그 주식쟁이들이 항상 입에 담기 좋아하는 말 있죠. 키 맞추기. 키 맞추기가 약간은 좀 뭐랄까,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이론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왜냐? 이동평균선에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결국에는 화장품 섹터가 이 코스닥 상승세를 따라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이벤트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리오프닝이겠죠. 자, 예전에 제가 코로나 당시에 지금 유튜브에는 영상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플랫폼에는 영상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이건 규정 위반이라고 못 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코로나 이거 입에 담으면 안 됐습니다. 코로나 입에 담으면 바로 그냥 노란 딱지 때리고 영상 지우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삭제를 했는데요. 다른 데서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사스 사례를 분석했었어요. 그때 사스랑 메르스 두 개를 분석했었죠. 그 중에 하나 발췌해왔는데요. 자,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홍콩 대만, 왜 사스는 우리랑 좀 거리가 멀었어요. 홍콩 대만의 당시 흐름을 보면, 자, 1단계 때 글로벌 얼럿 발표했을 때 항공, 의류, 부동산, 호텔 하락을 했다고 보이잖아요. 근데 2단계 확진자 수 감소 이후에 회복될 때는 가장 빠르게 의류, 부동산, 호텔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즉 리오프닝 관련주들, 예. 이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것들이 코로나가 종식 그 위드 코로나를 결국엔 볼 수 있겠죠. 위드 코로나가 되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을 좀 봤는데요. LG생활건강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봤는데 상당히 좀 안 좋더라고요. 지금 상승 이후에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뭐 어김없죠. 그냥 하락 추세입니다. 이거는 뭐 벗어날 기미도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공매도를 하고 있는 참 기이한 현상인데요. 이거는 결국엔 공매도로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상승을 억제하고 어떻게든지 하락시키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누가? 외국인이요. 예, 외국인이. 초록색이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LG생활건강, 이 화장품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대장주죠. LG생활건강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반등을 못하게 막고 있다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뭔가요? 최대한 하락을 시킨 다음에 매집을 할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즉, LG생활건강은 지금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결국에는 한번 리바운드하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락이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LG생활건강 추세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엔 리오프닝은 화장품이 일단은 주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시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점 당시에 이건 끝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하락을 거쳤습니다. 제가 욕을 많이 먹은 두 가지 종목과 섹터가 있죠. 섹터는 5G고요. 나머지 종목은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개인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을 때 이건 다 끝난 섹터라고 말했다가 진짜 댓글로에 거의 뭐 십자포화를 당했습니다. 시즌 한번 볼까요? 예. 그때 이때죠. 예. 이때인데 일단은 굉장히 큰 하락을 했어요. 계속 하락 추세를 겪고 있죠. 예. 뭐 하락 추세 뭐 어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테일러 스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윙. 하락 추세가 점점 끝났죠. 그리고 여기 아주 튼튼한 바닥이 형성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 똑같은 바닥을 찍었어요. 5만 원대에서. 그때 영상을 찾아보시면 5만 원이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5만 원대를 계속 지지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아니지만 사장님께서 계속 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예, 더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제는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게 됐어요. 이번에 진단 키트로. 그 이후에 얘들이 전략가를 영입해서 향후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 의견은 현재도 동일합니다. 전략을 세워야 돼요. 현금을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뭐 확보한다거나 새로운 모멘텀을 확충해야 됩니다. 일단 5만 원대가 지지선으로 보이고요. 근데 5만 원대에서 끝나냐? 그건 또 아닐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위험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공매도를 지금 현재는 상환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매도가 확 줄어들면서 큰 하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큰 하락을 불러온 다음에 공매도가 다시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삼성전기부터 시작해서 공매도 흐름을 필라코리아까지 굉장히 자세히 분석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좀 흐름이 많이 좀 꼬였어요. 예,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됩니다. 최종 지지선 5만 원대를 붕괴할 때를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은 붕괴를 할 것 같습니다. 패닉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패닉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할 타이밍입니다. 기업의 모멘텀은 그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주가의 흐름은 기술적 분석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지지선을 붕괴하는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런 흐름이 발생할 때 굉장히 빠르게 복구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 그런 걸 좀 봐야겠죠. 그럼 무언가 악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블락딜이라던가 또는 뭐 파이프라인 중단 또는 진단키트 이제 수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하락을 불러올 만한 소식이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주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보면 리오프닝 이후에는 또 정책주가 주도할 거예요. 그래서 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어젠다로 잡았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 망할 만한 이슈인가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면 상승세가 억제될 뿐 지속적으로 상승은 합니다. 근데 정말 완만하게 경제가 회복되는 거에 발맞추어 금리 인상을 하면 그냥 상승세로 같이 이어진다라는 결론을 드렸고요. 예. 미국 그 기준금리랑 미국 국채금리랑 나스닥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전혀 관계가 없다. 금리 상승기에도 주식은 계속 상승했다. 즉 금리 인상이랑 주식은 커플링 되어 있다입니다. 디커플링이 아니고요.